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이에요. 이게 수업을 녹화해서 올렸었는데 그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녹화를 해서 올려주게 됐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부분입니다. 이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러한 일제 만행을 저지하고자 많은 우리 조상님들이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자치 보기 전에 이전차시 진단평가부터 세우고 들어갈게요. 자, 1번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신안 여기에서 농민들이 높은 소작료에 반대하면서 소작쟁이를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농민운동 중에 하나였죠. 바로 암태도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농민운동 중에서 암태도 소작쟁이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봤었는데,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하고요. 자, 2번 1929년 광주에서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 사이에 충돌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대규모 시위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답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겠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에서 일어났어요. 이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지지하고 이렇게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게 됐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 같이 들어봅시다. 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글 연구, 한국사 연구, 종교계 활동, 교육 활동, 언론 활동, 이렇게 다양한 범주에서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졌는데, 자, 일단은 한글 연구 부분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냐? 이 첫 번째로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는 말 그대로 이 조선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으로는 뭐 각야날을 제정을 한다든지, 이 각야날은 지금의 한글날이죠. 그리고 기관지로서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는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 자, 이런 조선어 연구회를 기반으로 한 번 더 개편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이 조선어 학회는 관련된 영화도 있죠. 이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말모이 영화는 이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조선어 학회가 해체될 때 그런 모습들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어 학회는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자, 보면은 뭐 조선어 연구회를 확대하고 개편했다는 나와 있고요. 문맹 퇴치 운동을 지원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했어요. 당시에 외국 말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표기법을 제정했다라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방언들을 다 모아서 표준말과 방언들을 모은 이제 사전인데, 그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이 영화 말모이에서 이러한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픽션으로 유해진 배우가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들고 도망가다가 이제 뭐 검거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이 사전은 편찬이 시도되었으나 이제 완성되진 못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강제로 해산되게 됩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강제 해산됐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를 살펴볼게요. 자, 일제가 한글 그리고 한국사를 굉장히 탄압을 많이 주로 했어요. 자,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이 민족의 어를 우리가 그 한국사와 한글을 통해서 담아둘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편수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사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되었어요. 당연히 이 조선사라고 하는 책은 일제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했기 때문에 사실과 거리가 멀고 이제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제의 노력, 한국사 왜곡 노력, 그리고 식민사관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사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갈래가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사학입니다. 이 각각의 사학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민족주의 사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느냐? 바로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습니다. 박은식, 신채호. 이 박은식이라는 사람은 국혼을 강조했어요. 국혼, 나라의 혼을 강조했고요. 그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자, 반면 이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채호가 이전에 의열단 배울 때 한번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나요? 이 단재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했었죠.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은 이제 의열단의 정신이 담겨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때 나왔던 신채호가 이 동일 인물이에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그래서 이 박은식과 신채호는 각각 민족주의 사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켰다. 그래서 저술들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웠냐면 학생 때 박은식 선생님이 쓴 책은 앞에 한국자가 들어가고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신채호 선생이 적은 책은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이렇게 앞에 조선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약간 편법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각자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이 두 분의 저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은식과 신채호 두 분의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은 나중에는 이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조선학 운동이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정약용의 저서를 모은 여유당전서를 간행하는 등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과 문화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 문화적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려는 민족운동이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강조했던 움직임이고요. 그 계기는 정약용의 이제 저서를 모은 여유당전서를 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이제 한국사 연구 노선으로는 자, 사회경제사학이 있어요. 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거는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사관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남훈. 자, 이건 뭐냐면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했느냐예요. 이 유물사관은 뭘 중요시했냐면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했어요. 물질적인 것.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유물사관인데 유물사관을 활용을 해서 한국사를 연구를 한 거죠. 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한국사의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해주자면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역사도 다른 여타의 세계 나라들과 동일한 단계를 밟으면서 이제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사회경제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백남훈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그런 내용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식민사관 중에서도 정체성론을 반박을 했습니다. 자, 정체성론이 뭐냐? 이 정체되어 있다. 차가 정체되었다. 이거는 차가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당시 식민사관 중에서 하나였던 이 정체성론은 이 한민족은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 백나무는 정체성론을 반박을 하는 이제 사회경제사학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실증사학이라고 있는데, 실증사학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 문헌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인 역사서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역사서술. 자, 이 객관적이다의 반대말은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자,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주관적인 걸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만 역사서술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실증사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객관적인 역사만 서술하려다 보니까 민족의 아픔을 담아내지 못했다, 혹은 등한시했다 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을 받았던 실증사학의 대표적인 주자로는 이 진단학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인물로는 뭐 이병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단학회를 조직을 해서 실증사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단학보라고 하는 잡지도 발행을 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 교과서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자료로. 교과서 202페이지예요. 교과서 202페이지 보면은 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 박은식과 신채호 이 두 분은 무슨 사학이라 그랬죠? 이 두 분은 민족주의사학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백남훈 이분의 한국사학 연구 방향은 사회경제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물들의 주장을, 핵심 주장이 뭐냐? 자, 이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국혼을 강조했다. 라는 게 특징이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뭐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민족주의사의 특징보다 이 말 자체가 신채호 선생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기도 해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타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백남훈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역사 발전은 다른 민족의 역사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정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종교계의 활동입니다. 종교계의 활동. 자, 이 종교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이루게 돼요. 특히 이 민족 종교였던 대종교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대종교는 단군교라고도 불렸습니다. 원래 단군을 믿었던 종교예요. 그랬던 대종교가 만주에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각각 이제 민족 운동들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개벽과 같은 잡지를 통해서 대중들의 계몽을 이끌어내려고 했고요. 천주교는 이런 활동, 개신교는 이런 활동.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만해 한용운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불교계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만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면서 항일운동과 불교 개혁운동을 함께 이뤄냈던 인물이 있어요. 자, 다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자, 일제가 막 제1차 조선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하면서 굉장히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하고 교육적으로 차별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항을 해서 민족교육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사립학교를 세우고 강습소와 야학을 세우고 계량서당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빈칸 4번에는 조선교육회라고 한 단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할 때 살펴봤던 단체예요. 이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고 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한국인 중심의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지향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뭐 조선여자교육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자, 언론활동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죠. 뭐 검열법이라던가 정간, 압수, 뭐 삭제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제에 언론 탄압이 굉장히 심했고 결국에는 후에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폐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 때 이 두 신문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문맹 퇴치 운동을 주도했었죠. 그런데 후에는 일제 탄압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이 되기도 해요. 자, 오른쪽 자료학습 1번으로 넘어가서 일제는 한글 연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것을 버려서 이제 조선어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리죠. 자, 아래 이번에는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신채호라고 한 사람이 나오네요. 이 신채호라는 사람은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인류 사회의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신채호 그리고 박은식은 대표적인 민족주의 이제 사학자들이었죠. 그래서 빈칸 이번에는 민족주의. 당시 한국사 연구에는 민족주의사학, 그리고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사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민족문화 파트에서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우리 바로 다음 차시로 넘어가서 자, 대중문화가 유행하고 문예 활동을 전개하다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굉장히 많은 서양식 문화가 들어오게 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문예 활동들이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개념 정리 들어가서 보면은 자, 연극과 영화래요. 이때 당시에 연극과 영화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활동들을 벌였는가, 어떠한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는가를 볼 건데, 자, 연극에서는 일제 탄압으로 가면극, 판소리와 같은 이제 전통 공연들이 위축이 됩니다. 서양이나 일본에서 넘어온 이제 신파극이나 신극 같은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신극 같은 경우에는 토월회라고 하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주도를 했어요. 이 토월회는 도쿄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민중계몽을 주장하고 신극운동 전개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 외에도 극예술연구회, 동양극장과 같은 단체 혹은 장소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영화 부분에서는 1920년대 대중문화로 정착이 되었대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게 이때 대중문화로 처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키네마라는 것이 설립이 되기도 하고요. 당시에 대표적인 영화로는 나운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운규의 아리랑. 자, 나운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뭐 나라를 잃은 울분과 서름을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구나. 1930년대에는 더욱더 다양한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 문학과 예술 파트에서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사실 각각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자면 1910년대에는 계몽적인 성격이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광수나 최남선 등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친일파로 나중에 변질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짚고 넘어가고요. 1920년대에 창조, 폐허, 백조와 같은 이제 동인지라고 불리는 잡지가 간행이 됩니다. 동인지 간행. 그래서 여기 동인지에는 각각 뭐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문학들이 유행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문학 사조들이라고 하죠. 다양한 문학의 방식, 노선들, 본인들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유행했다.
자, 시간이 지나서 1930년대에는요 순수문학을 주장을 하기도 해요. 식민지의 현실을 외면해서. 너무 괴롭고 이 식민지가 언제 벗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이 예술인들이 나는 이제 순수문학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순수문학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 현실에 더욱더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저항문학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항문학. 저항문학가로는 대표적인 이제 문학가로는 윤동주 시인이 있죠. 윤동주의 서시. 그리고 윤동주 말고도 뭐 이육사와 같은 인물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성함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이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음악과 미술 부분에서는 각각 이제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한국 전통 회화를 계승하거나 서양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자, 미술 측면에서 뭐 이응노라고 하는 인물은 이응노 미술관이 대전에 있죠. 엑스포 쪽에 있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 테고, 이중섭은 소 그림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음악과 미술, 문학 부분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 그리고 그 아래 뭐 대중가요와 대중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대중가요와 대중잡지가 등장을 했다. 자, 오른쪽에 자료학습으로 넘어가면, 자, 이 토월이라는 단체 우리가 저기 연극과 영화 부분에서 한번 볼 때 얘기를 했었죠.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의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는 민중계몽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극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신극운동을 주장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자료 이번에는 윤동주의 서시 친필원과 윤동주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일제 탄압으로 이제 현실을 외면한 순수문학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육사와 윤동주 등은 그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 저항의식을 담은 문학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다양한 대중문화들이 유행을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연극, 영화, 문학, 음악, 미술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이번 시간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